준공업 지역은 약 7천 가구 정도를,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과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15,000 가구를 공급하는데, 준공업 지역에는 약 7천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급 지역은 사실상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해야지 될 이야기인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2030 서울 플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2030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 그 내용을 보면 중공업 지역을 주거와 업무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업무단지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중공업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일자리 거점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 플러스 상업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공업 지역을 2020년 하반기까지 시범지구 한 곳에서 두 곳을 확보하겠다. 역시 2020년 그럼 올 연 말이네요. 올 안에 시범지구 한두 곳을 확보하겠다. 그럼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중공업 지역도 다 비싼 땅들이거든. 지금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 어디예요? 영등포. 그 어디예요? 성수동. 성수동은 거의 중강남권이잖아요. 그죠? 영등포는 뭐 얘기 하나 많아 또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고 있고 이런 지역에 한두 곳을 시범지구로 확보를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중공업 지역에서요, 주택, 산업, 복합개발 시 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3년 안에 중공업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중공업 지역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지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들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중공업 지역은 전체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거지역이 52.2%예요. 주거지역이 52.2%. 자연 녹지가 40.2%예요. 주거지역이 52.2%, 자연 녹지가 40.2%, 상업지역이 4.3%, 중공업지역이 3.3%니까 중공업지역만 잘만 개발하더라도 중공업지역을 아니면 일부를 상업지역만 종상향을 하더라도 상업지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작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중공업지가 거의 상업지 정도만한, 상업지보다 작은, 조금 작은 면적의 크기입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보면 주택가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이 52%밖에 안 돼요. 녹지가 생각보다 많죠. 왜? 산이 많으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이만큼 서울이 넓어 보이지만 개발할 땅이 별로 없어요. 이 작은 땅 안에서 뭘 해야지 돼?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가 주거지역 52.2% 중에서 일부는 개발됐고 개발 안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발 안 된 지역이 또 다 개발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사업성이 반드시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빼고 나면 개발할 땅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중공업 지역 전체 면적은 3.3%입니다. 눈에 띄는 곳이 어디예요? 성수동이라든가 영등포 같은 지역이죠.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독산동 같은 지역들인 겁니다. 자, 소액투자 포인트입니다. 중공업 지역에 대한 소액투자 포인트.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주택가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관심 지역은 성수역 북쪽 지역에 보면 주택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뚝섬역 북쪽 지역에 보면 또 주택가들이 있고 그런 지역들이 아마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당산역 주변 같은데.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지벨리라고 하는 이런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도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산동의 지벨리 안에는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했었던 지역이 있잖아요.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지역도 뭐 50층짜리 건물 여러 개를 짓고 업무 상업지구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무산이 됐습니다. 직권해지로 인해서 그것도. 저는 향후에 그런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과거에 했었던 지역들도 반드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중공업 지역도 역시 소액투자 금액은 한 5천에서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지역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15,000 가구 공급하네요.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은. 그죠? 국공유지라든가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을 해서 공공시설 복합하던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15,000호를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휴부지가 쭉 뜨죠. 용산 정비창, 용산 유수지라든가 역삼동 스포월드는 지금 주상복합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대치동 코어에너지, 방이동 주민센터가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영상을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코레일 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레일 부지가 있습니다. 자, 코레일은 어쨌거나 땅을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채가 상당히 많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천억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은 있는 토지를 개발 또는 매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공유지 개발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레일 부지라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코레일 부지 개발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용산은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광운대 역세권이라든가 창동 역세권 다 아시는 지역들이잖아요. 수성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도심 내 유휴부지 소액 투자 포인트는 철도 차량기지 인근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광범위하죠. 상수적 광범위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곳 투자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디? 용산이라는 지역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죠.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용산 중에서도 저는 최근에 용산 전체에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뜨겁고,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용산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청파동이라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중에서도 청파동이라는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청파동은 거의 대부분 군웅지거든요. 여러분, 이 재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재개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역세권 주변, 평지 이런 데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 상가가 많고 상권이 많이 형성된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깎아절벽 산동네들이 재개발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파동은 산동네잖아요. 그죠?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산동네입니다. 서계동도 마찬가지고, 서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구역이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지구는 해지가 되고 다시 재개발이 될 가능성들이 많고요. 서계동 주민들이나 청파동 주민들 현재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함께 아마 서계 청파동이 함께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용산 지역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왜? 용산은 평생 나를 괴롭힐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을 살면서 계속해서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처럼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사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증가량이에요. 주택 공급 증가량 2008,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입니다. 6년 동안이죠. 아마 지금은 2020년이니까 뭐 지금과 많이 틀려졌겠죠.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녹색 그래프 제일 긴 거 녹색 그래프는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아파트 공급량. 그리고 이 좀 중간 단계에는 붉은색 그래프가 다가구 주택이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제일 작은 그래프가 연립다세대 주택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의 그래프는 어떻게 계속 우상향이죠.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정체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소액 투자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땅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부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까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공공성을 강화한 재개발이라든가 뭐 중공업 지역 개발이 다 결국 뭐예요? 뭘 부시고 지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상향 곡선으로. 근데 연립다세대는 정체 내지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 내지는 감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꽤 괜찮은 입지에 있는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 반드시 진행이 되는 대형 호재가 있는 뭐 청량리 같은데 대표적이죠. 성수동 같은데 대표적인 거고 용산 같은데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면 철거를 통한 전면 철거를 통한 개발이 답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멸실이 되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안 되겠죠. 우리 연립 부셔서 연립 짓지는 않잖아요. 다세대 부셔서 다세대 짓지 않고, 그죠? 연립 다세대 부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짓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공급할 재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네요. 소액 투자했을 때 입지가 꽤 괜찮은 개발호지가 풍부한 곳에 연립 다세대는 향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그걸 우리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뉴타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현,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뭐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보세요. 프리미엄이 7, 8억에서 10억까지 갑니다. 그 빌라 한 채가 뭐라고 그 빌라가. 근데 빌라를 사는 게 아니죠. 뭐예요? 미래가치,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2, 3년 동안 이 7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7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부지를 확보한다. 부지를.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한다.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까지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니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력하면 보이고요. 보이면 길이 열립니다. 모두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